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는 기아의 EV6입니다. EV6는 지난해 8월에 첫 출시가 돼서 꼭 이제 1년째가 됐는데요. 기아에서 매달 1000대에서 3000대 정도는 꾸준히 팔리는 베스트셀링 모델로 알려져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또 EV6의 고성능 모델이죠. GT 모델이 또 새롭게 출시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EV6에서 롱레인지 모델이고요. GT 라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GT 라인은요, EV6 기본 모델에서 좀 내외부 디자인이 약간 변형이 된 형태고요. 성능도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기본 EV6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날렵하면서도 각이 잘 잡혀있는 그런 얼굴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특히 이 팬더 부분이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양쪽으로 볼록하게 솟은 모습은 그냥 귀여우면서도 뭔가 우아하기도 하고요. 좀 더 스포티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아의 시그니처 이 그릴 디자인인 타이거 노즈에서 조금 변형을 한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기능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디자인만 이렇게 일자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간주행 등 이렇게 일자로 같이 어우러져서 조금 날렵하고 또 세련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하단의 범퍼와 이렇게 공기 흡입구 디자인도요, 좀 차체를 좀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요. 또 GT 라인인 그 기본 디자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일자와 또 삼각형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기본보다는 재미있는 그런 디자인을 띠고 있습니다. 전기차니까 한번 엔진룸도 안 볼 수가 없겠죠. 한번 엔진룸도 열어보겠습니다. 기아의 첫 순수 전기차고요. 이 GMP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엔진룸의 내부에는 프렁크가 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한 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수납을 할 수도 있고요. 주행 중에 필요한 그런 소품들을 간단하게는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전기차에 있는 프렁크가 은근히 쓰임새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보닛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유용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측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면부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 긴 휠베이스입니다. 2900mm나 되는데요. 휠베이스가 길기로 유명한 모하비나 K8보다도 5mm가 좀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그 휠베이스가 똑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좀 긴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길었을 때 내부 공간감을 좀 크게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주행할 때도 특히 직진할 때 조금 안정적인 그런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 EV6가 그런 장점을 잘 살린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EV6를 굉장히 스포티하게 보이는 거는 이 캐릭터 라인에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서부터요, 쭉 뻗어서 선을 따라가면은 이렇게 리어 램프까지 관통해서 이어진 다이내믹 캐릭터 라인이요, 굉장히 눈에 띄고 좀 스포티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사이즈는 최대의 크기입니다. 20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출시될 GT라인에는 이것보다 더 큰 21인치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C필러 라인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C필러의 유니크한 가니쉬도 굉장히 예쁘고요. 딱 봤을 때 그 라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딱 봐도, 멀리서 봐도요, 또 EV6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딱 알 정도로 이렇게 C필러 쪽이 좀 예쁘게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 중간에 스포일러와 이 윗부분에 윙 타입 스포일러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최적의 공력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은 줄여주고 앞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주행력은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자로 쭉 뻗은 이 리어 램프가 굉장히 예뻐요. 요새 신차에는 이렇게 좀 일자로 쭉 이어지게 들어가는 그런 램프들이 많이
디자인으로 이제 채용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방향 지시등도 순차점등으로 해서 좀 고급 사양에 들어가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또 블랙 하이그로시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지금 파란 이 요트블루와 잘 좀 섞여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만약에 하얀색이나 좀 색상이 좀 밝았을 때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다 보니 이 트렁크도 굉장히 공간감이 좀 넓게 그렇게 빠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2열을 폴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490리터 정도가 나오고요. 2열 폴딩을 했을 때는 1300리터 가까운 그런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인이 누웠을 때도 발은 조금 튀어나오겠지만 편안하게 이렇게 누울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크기입니다. 이 트렁크 자체는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허리를 막 굽혀서 넣는다거나 아니면 올려서 놓는다거나 이런 게 없이 좀 편안하게 짐들을 옮길 수 있다, 그런 높이 정도 되고요. 이 현대차 기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V12 기능입니다. 여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전기를 끌어서 간단한 전자기기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V12 기능이요, 차박이나 캠핑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막 주행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리뷰를 해 주셨는데요. 이 EV6가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도 굉장히 조용한 편입니다. 이 에어컨을 한 3단계로 켜놨어요. 그런데 이 에어컨 소리 외에는 주행음이 한 30km로 달리고 있는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좀 조용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첫 느낌은 굉장히 정숙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주행했을 때 처음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에이다스 그 기능들, 차선 유지 보조 이런 것들이 조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야에 방해가 받지 않을 정도로 좀 선명하게 이렇게 좀 표시들이 나열이 되어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좀 눈에 띄고요. 요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또 증가현실 디스플레이가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써보신 분들이 이게 증강현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유용하다, 앞에 차가 있거나 이런 것도 다 인식을 하고, 또 특히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를 굉장히 명확하고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EV6의 또 굉장한 이 주행의 장점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엔진음이 전혀 안 들린다, 소음이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렇게 악셀 페달을 밟아보면 소음은 아니고요, 이제 이 차체 내에서 나는 그 가상 사운드가 조금씩 납니다. 우주선 소리 같은 그런 주행음을 만들어서 들리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런 느낌, 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런 주행음 등이 좀 가상 사운드로 들린다는 거, 그거는 근데 소음으로 볼 수는 없고 이제 주행에 꼭 필요한 그런 소리니까 그 정도 들린다. 이 내부 인테리어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제가 딱 이 EV6 GT라인은 다른 EV6 모델들과는 내부 인테리어도 조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요게 8월달 정도에 출시를 했을 때, 시승 행사를 했을 때요, 그냥 기본 모델도 탔었습니다. 근데 요런 대시보드의 무늬라든지 아니면은 요런 소재들, 이 윈도우에 이렇게 깔린 요런 스웨이드 소재들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롱레인지 모델에서도 고사양의 모델이다 보니 이렇게 좀 마감 소재나 이런 무늬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꾸며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자로 쫙 이어진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것만
12인치 정도 되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17인치가 넘는다고 합니다. 요런 이 딱 선명하고 굉장히 큼직큼직하고 그래픽도 굉장히 예뻐요. 요런 이렇게 내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차가 이렇게 앞에 있고 양 옆에 속도, 내가 주행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킬로미터도 나오고, 하단에는 그 배터리 용량과 또 지금 그 드라이브 모드, 지금은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요런 게 한눈에 이렇게 굉장히 잘 들어오게 보여서 와, 이보다 더 뭐 좋게 구현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행을 하면서 이 디스플레이를 조작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편하다는 사람들 반, 그리고 너무 깔끔하고 뭐 예뻐서 괜찮다는 의견 반,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요거 뭐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 뭐 그게 뭐 크게 귀찮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리 버튼을 더 좋아하는 그런 또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 중에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한 번에 이렇게 딱딱 누를 수 있는 물리 버튼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전기차인데 막 이렇게 꾹꾹 누르는 투박한 버튼들이 막 있으면 또 안 어울리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 조수석의 가죽이 알칸타라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소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통풍은 이제 기능이 빠져 있어요.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EV6에 들어간 이 시트에는 일일이 구멍을 다 뚫어서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수석과 그 운전석에 열선과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가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뒷좌석에도 타봤는데요. 뒷좌석도 이 센터 터널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간감이 굉장히 좋고, 또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또 더 좀 넓어 보이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운전석에서 이렇게 2열을 봤을 때도 뭔가 다른 차보다는 좀 더 2열에 있는 사람이 멀리 보인다, 좀 과장해서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조금 그 레그룸은 굉장히 공간감이 큰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앉았을 때 착자감은 지금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내연기관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전고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스포티하게 만들었고 또 쿠페형이다 보니 전고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크게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오히려 2열에 앉았을 때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하단에 배터리가 깔려 있기도 하고 천장도 조금 낮은 편이어서 다른 그 내연기관 차보다는 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오닉 5에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타도 그런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반 차, 그냥 패밀리카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EV6는 같은 시기에 나온 그 형제 전기차임에도 성격이 조금 다르구나, 운전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전기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가 지금 후륜 구동이에요. 네, 사륜 구동도 물론 있는데 사륜 구동은 GT라인에서 3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후륜 바퀴 굴림으로만 주행되는 차인데, 가속을 했을 때나 그냥 도심 주행했을 때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또 어느 정도 또 강력하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주행감을 보이고요. 300마력 정도의 최대 출력이 나오는데, 뭐 이 정도면은 전기차로서 굉장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에코 모드가 기본이라 에코 모드로 하고 있지만 노멀 모드로만 바꿔도 이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굉장히 잘 나가요. 그리고 또 스포츠로 바꾸면 더 잘 나갑니다. 그래서 가속력이 굉장히 좋다. 이게 제로 100이 5초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켜놨습니다. 그래서 살짝 손에 힘을 좀 덜 들어가게 운전을 하고 차선을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이 핸들이 알아서 조정을 가운데로 좀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는, 살짝만 떼보면 이렇게 조금 핸들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주행을 보조해주는, 요거는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네요. 그게 좀 믿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EV6의 경우에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GT 라인의 경우에는 5,680만원, 4륜의 경우에는 300만원이 추가돼서 5,980만원 정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옵션이 추가되면 조금 더 가격이 높아지고, 지금 보조금 정책이 바뀌어서 5,500만원까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는 그렇게 큰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과 그 들어있는 그런 옵션들, 사양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행 가는 거리가 깁니다.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475km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길고 또 300마력 가까운 그런 퍼포먼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값어치는 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은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출고 기간이 지금 굉장히 깁니다. 많이 길어질 경우에 18개월 이상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냥 A급 중고차를 골라서 타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대기 기간이 엄청나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빨리 좀 이 배터리 수급난 이슈가 해결도 되고 부품 수급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빨리빨리 좀 차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약을 해도 뭐 온전히 나한테 오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참 요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EV6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뭐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7월과 8월 이렇게 점점 넘어가면서요. 그래도 아직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긴 그런 대기 기간인데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기아 EV6 한번 같이 타봤는데요. 오늘 계약을 하면은 뭐 18개월 이상 걸리는 그런 좀 대기 기간이 굉장히 아쉽다 싶을 정도로 너무 상상 그 이상의 그런 전기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반도체 그 수급난 이슈가 해결이 돼서 마음에 드는 신차들 마음껏 계약도 하고 또 빨리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하반기에 또 새롭게 출시되는 GT 모델도 또 출시가 되면 가장 먼저 시카고가 찾아가서 한번 주행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모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 노엘이가 언제든지 시카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